여기 피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하면요. 중학교 2학년 학생이,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밥도 잘 먹고, 체력도 뭐 왕성한 아이고, 통통하진 않아도 하여간 튼실한 아이였는데, 어느 날부터 밥을 잘 안 먹고, 그리고 쉴 수 없이 물만 들이키고, 바싹바싹 말라요. 똑똑한 애기 엄마가, 너무너무 똑똑한 애기 엄마가, 이거 당뇨병 증상인데 해가지고 애를 데리고 병원에 가니까, 처음에 피를 뽑는데, 피를 얼마큼 뽑냐면요, 보통 약국에서 사드시는 판피린액, 그 정도, 약 30cc를 뽑습니다. 20cc는 30cc 뽑잖아요. 그 뽑으니까 아무래도 당 수치가 얘가 너무 낮아요. 높아요. 그런데 요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얘 이틀 후에 다시 데리고 오세요. 근데 이틀 후에 가니까 또 뽑았어요. 그만큼. 뽑으니까 당뇨병이라고 확신하기에는 약간 더 검사를 한 번 더 해야 되겠다. 한 번 더 뽑으니까 완전히 당뇨병이 확증이 된 거예요. 그러면 왜 첫날 20cc하고 30cc 뺀 거하고 둘째 날, 셋째 날마다 왜 차이가 나죠? 당연하잖아요. 얘는 지금 바싹바싹 마르고 있는 애라서 피가 부족한 아이인데 피를 처음에 20cc 뽑은 게 그 뽑은 만큼 하루 이틀 만에 채워지는 게 아니거든, 얘한테는 지금.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200cc 뽑은 것과 같은 거예요, 얘는. 그러니까 피를 계속 뽑으니까 피 속에 당분은 더욱더 진해지죠. 그걸 확증한 다음에 이제 인슐린 투약을 하게 되고, 그래서 이 학생이 청년이 되어서 중의학 박사 임규환 박사라는 약학 박사인데요. 이 임 박사한테 왔는데, 선생님, 저는 어릴 때부터 인슐린 주사를 많이 맞아서 제 췌장은 완전히 퇴화되었답니다. 당연히 퇴화되죠. 당연히. 그렇잖아요. 막 아직 췌장이 완전하게 자라지 않은 상태의 성장기 청년한테, 소년한테 인슐린을 만들어낼 능력 너는 발휘할 필요 없어. 어차피 못하니까 너 가만히 있어 하고 외부에서 계속 넣어주니까 췌장이 자연히 자라지 않고 퇴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덜 똑똑한 엄마 같으면은 애한테 먼저 묻겠지. 너 요즘 무슨 고민 있니? 생각해보세요. 활달하게 잘 놀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없고 바삭바삭 말려고 물만 들이킨 다음에 틀림없이 고민이 있는 거거든. 이건 고민이. 무슨 몹쓸 짓을 했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왕따 당하든지, 예? 아니면 학교 갈 때마다 힘센 상급생들이나 아니면 동네 깡패들한테 속된 비유들을 삥 뜯기고 있는지, 예? 삥 뜯기고 있는지. 그래서 돈 없으면은 불려가가지고 저 다리 밑에서 두들겨 맞았는지. 그래서 그것이 고민이 되었는지. 고민이 있는 거거든.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중학교 2학년 애가 안에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괜찮으니까 갑자기 왜 마르고 물만 들이키고 말도 없는 그러한 아이가 됐냐고요. 이때 얘가 만약에 왕따 당하고 있었다. 아니면은 동네 불량부들한테 이른바 돈을 뺏기고 있었다. 돈 주머니 뒤져서 없는 날은 풀리가 맞았다. 그럼 얼마든지 조치가 가능하잖아요. 그럼 얘는 그것만 해결해주면 도로 원상태가 되는 거예요. 근데 문제가 뭐예요? 엄마가 너무 똑똑해서 병원에 가서 피 뽑은 게 당뇨병을 만든 거죠. 피 뽑은 게. 코피도 마찬가지예요. 애가 코피가 계속 흐르면은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하는 의사가 많이 줄었지만 일단 병원에 가면 전기 물이 지지잖아요. 네? 요즘에는 뭐 레이저로 지집니까?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류혈증이라는 게 있잖아요. 류혈. 그것이 열로 인해서도 생기고 그것이 통비한성으로도 생겨요. 몸이 차도. 그러니까 원인은 그대로 두고 지지기만 하면 되나요? 그러니까 또 터지니까 또 피를 뽑습니다. 예, 아무래도 혈소판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. 뭐 혈소판 검사를 하느냐고 또 20cc나 30cc를 뽑았어. 뽑았는데 얘가 그러지 않아도 코피를 계속 쏟아가지고 자연히 피가 많이 부족해지면은 혈소판 숫자도 감소되잖아요. 그런데 피 뽑은 피가 또 많이 피를 많이 흘려서 피가 부족해진 아이한테
또 피를 빼가지고 검사를 하니까 당연히 혈소판 수치가 감소돼 있죠. 그런데 완벽하게 혈소판 수치가 감소된 것이 코피의 원인이다라고 단정하기가 어려워. 아직 수치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. 그래가지고 얘 내일 다시 보내세요. 그럼 그때는 2병 뽑네. 그러니까 자연히 얘는 피가 부족한 데다가 피를 인위적으로 계속 또 빼니까 혈소판 수치는 자동적으로 감소돼요. 근데 그거 확인한다고 해서 무슨 치료법이 있죠? 치료법이 없어요. 우리 동양에서는 치료법 얼마든지 있죠. 사암침 가능하고 또 피 만들어주는 약 써주고 열 때문에 그렇다면 열 꺼주면서 피 만들어주는 약을 써주고 등등 얼마든지 가능한데 결국 피 뽑는다. 여기 이 두 아주머니의 경우는 몸이 냉한데 피까지 뽑아가지고 더 냉해진 거예요. 그래서 이때는 대장사법을 통해서 말리는 기운도 일단 억제해주면서 이 냉한 것으로 인한 통증도 없애주는 거죠. 이럴 때 심보법을 생각할 수가 있죠. 하트보법, 또 키드니 보법도 생각할 수 있죠. 그러나 사암도인은 격렬의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피를 뽑고 나서 더 몸이 쇠해졌다. 틀림없이 우리가 안 봐도 이분들은 싹 많은 분이 그 환자들이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대장금경, 수양명조 대장금경이 말리는 기운이 너무 강해서 섭득이 작용하고 있구나. 이걸 쳐주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. 그래서 먼저 통비한손을 치료합니다. 그러니까 이 경우에 대장금경이 지나가는 그 수의도를 보고 무조건 대장보법 혹은 사법 이런 걸 결정하신 게 아니라 그 에너지를 보셨단 말이에요. 에너지를.